그러면 이번 시간 또 우리 많이 기다리셨죠? 네. 박병창 이사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예,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침 부대찌개도 괜찮을까요? 냄새 좋네요. 냄새 엄청 나는데요. 아침에 부대찌개. 난 생각을 잘 안 해봤는데 생각해보면 괜찮은 것 같아. 괜찮아. 네. 해장하기도 괜찮으신 부대찌개고요. 자, 그러면 미국 시장 좀 많이 빠졌습니다. 다우가 많이 빠진 건 아니고요. 네. 다우는 0.47. 정프로님 늘 의미 없다고 하시지만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나스닥 그렇죠. 그리고 기준으로 하는 건 S&P 500. 네, 나스닥이 1.8% 빠졌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아침 끝난 시장 강보합 시작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빠졌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상대 음봉이 발생을 됐고요. 그 전날에 아래꼬리 달리면서 반등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끝난 시장도 반등을 좀 시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오라클이 시장을 끌어내린 겁니다. 그래서 오라클이 블루아울 캐피털에서 100억 달러 정도의 자금 지원 계약을 이제 준비하다가 협상하다가 철회했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곧바로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이 쫙 다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도 약 3.8% 빠졌고요. 오라클 빠졌고 5.4%, 브로드컴 4.4%. 뭐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나타냈는데 보시면 뭐 아마존이나 메타나 뭐 마이크론이나 이런 게 그렇게 크게 빠진 건 아니고 이거 역시도 어제 역시도 데이터 센터 관련 데들이 가장 빠졌다는 거고요. 그 오라클에서는 곧바로 파트너들하고 협상하고 있는데 가장 적합한 파트너로 교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신뢰도에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또 높게 평가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미시건 데이터 센터 지분 투자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요거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그리고 이거 맨날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되게 복잡하게 이거 뭐 맨날 저는 이제 매일 데일리로 뉴스를 전해드리니까. 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뭐 마이크론 실적 발표 해가지고 이제 지금 시간에서 한 8% 오르잖아요. 이거 연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 이런 것 같아요. 이 블루아울 캐피털이 미국에 있는 2,500억 달러 정도의 그러니까 사모펀드예요. 사모 대체 투자하는 데거든요. 지금 오라클이 블랙스톤하고 협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훨씬 큰 데입니다. 얘네보다 한 5배 이상 된 훨씬 큰데 네. 그래서 만약에 블랙스톤하고 잘 됐다 그러면 이것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있는 거예요. 일단 그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이미 다이먼 이런 분들이 미국의 향후의 문제는 사모펀드, 사모금융에서 문제가 터질 거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정프로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를.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있죠. 네. PF. 우리 맨날 부동산만 생각하잖아요. 네. 이 두 회사 블랙스톤도 그렇고 블루아울도 다 부동산 합니다. PF 다 해요. 얘는 그런 회사예요. 네. 그 일종의 우리가 맨날 AI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복잡한데 데이터 센터를 그냥 부동산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는 거예요. 네. 얘들이. 그러니까 돈은 자기네 것도 있겠지만은 기업체나 금융권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회사나 은행에서 개인들한테도 판매를 하죠. 네. 그래서 돈을 막 모아요. 그 모은 돈을 가지고 파이낸싱을 일으켜서 거기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네. 돈은 안 팔리네. 미분양 나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걱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뭘 비교를 좀 하려고 하느냐면은 이 프로젝트 파이낸스, 그러니까 파이낸스랑 제가 표현을 비교를 했지만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얼마나 자금력이 탄탄한 회사가 파트너로 있느냐 첫 번째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왜 계속 오라클만 갖고 그러냐, 오라클이 왜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그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거죠. 아마존이나 테슬라나 구글이나 얘네들이 자금을 가지고 자본 지출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예를 들어 아파트로 제가 표현했으니까 아파트를 줘. 네. 이거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뭐나 똑같은 거냐면은 이 똑같이 자금을 가지고 블루아울이 이 투자를 하는데 오라클에 투자하는 거랑 알파벳에 투자하는 거나 아마존 투자하는 건 다르다는 거. 어떤 건 똑같으냐면 아파트를 짓는데
대치동 음마 아파트 재건설을 할 거냐, 네. 아니면 저기 어디 뭐 지방이 어디 할 거냐, 이런 차이인 거예요. 이 자금의 자본 지출이. 그러니까 되게 다르다. 네. 이 안에서 전부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는 이게 지금 정확하게 매치는 안 되지만 이해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결론은 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각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분화성 경기가 다 안 좋아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데는 계속 좋아.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은 뭐 강남이나 송파는 계속 좋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계속 올라. 다른 데는 지방은 미분양 나고 그런 데는데 거기는 계속 좋아. 이렇듯이 그렇지만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그러면은 그럼 부동산과 관련된 데는 전부 다 좋지 않은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그런 걸 겪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투자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차별화가 될 것이냐는 거예요. 네. 어떤 데는 분명히 재무 리스크로 인해서 진행이 더 가다가 안 될 수도 있고 노이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계속 잘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3호 금융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어디가 파트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걱정하는 부분은 오픈 AI 진영을 더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얘들은 그렇다고 치고 얘들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나라는 뭐 하는 기업들이 많은 거예요.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데는요. 네. 거기에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돈을 넣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자재를 넣는 거예요. 그렇죠. 핵심 자재. 네, 자재를 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재를 넣고 있는데 서울시의 핵심 지역에 아파트 짓고 있는데 자재를 넣는 건 아무 문제 없겠죠. 네. 그런데 문제가 없겠죠. 근데 거기만 넣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다 지방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지만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어느 쪽에 더 집중되어 있느냐 네. 어느 쪽에 더 그 납품이 공급 계약이 집중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은 지금의 상황을 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참 걱정스럽구나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똑같이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엄청 좋다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아파트 다 짓고 있어 막 너도 나 건설들이 막 뛰어들어 결국은 무너지잖아요. 네. 결국은 거기서 무너지는 회사들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들이 똑같이 그렇게 진행을 될 가능성이 높고 아마도 조금만 더 지나면은 우리가 흔히 매일 방송에서 이렇게 읽혀지는 큰 회사들 빼놓고 조그만 회사들은 엄청 부도가 많이 나겠죠. 네. 이거 하겠다고 하는 데들이. 아마 또 중국에도 뛰어들었으니까 중국에는 몇 년만 지나면은 이 관련된 기업들 부도나고 막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죠. 이거는 네. 수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만히 보면은 테슬라나 알파벳이나 구글이나 그러니까 알파벳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 진영은 사실 그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얘들은 대치동 음마 아파트 재건설이야 얘네들은. 제 생각엔 그래요. 네. 얘네들은.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뛰어들어서 지금 블루아울도 2021년도에 생긴 회사예요. 지금 블랙스톤. 블랙스톤이라고 얘기하는 데는 굉장히 염력도 있고 네. 훨씬 자금조도 1조 달러가 넘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어디하고 탄탄하게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라클은 지금 오픈 AI와 하고 있으니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가니까. 네. 오픈 AI와 하고 해서 재무 리스크를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까지는 하기는 싫은데 그래서 처음에 오픈 AI 샘 알트만이 정부가 지원해줄 가능성이 해야 되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더니 백악관에서 곧바로 그런 일 없다 이런 얘기 한 적 기억나세요?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잖아요.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네. 정부의 지원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백악관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이거 만일 최악을 얘기하면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 이 재무적 상황 때문에 데이터 센터 건설하는 게 늦춰지거나 지연되고 이게 만약에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PF 부실로 인해서 정부가 나중에 공적 자금 들어가죠. 네. 똑같이 그렇게 되는 이게 최악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고 지금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느 시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할 가능성 상당히 있지 않을까. 저는 이 흐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데일리 방송용의 멘트는 아니었는데요. 그냥 잠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네네. 그래서 지금은
걱정하면서 다 안 좋아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게 아니고 거기 기자재를 넣는 우리는 부품 회사의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잖아요. 근데 그 부분 상당 부분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요즘에 아마존이나 구글 진영에서 계속해서 이쪽에 좀 치고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포지션을 좀 더 엔비디아만 아니고 그쪽으로 좀 가져가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은 미국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계속 시황에서 예설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프로님은 궁금하신가요? 아니면 공감이 안 되신가요? 표정 저요? 굳으셔가지고 조금 저는 이제 예. 좀 어렵습니다 그냥. 예. 예, 어려워요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려야겠다. 시간이 걸리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가? 지금 이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되게 지금 그럼 다른 얘기 하면서 얘기할까요 그러면? 네. 지금 이걸 보면서도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도 참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구글이 제미나이 3 플래시를 공개하는 거는 여러분 다 아시고요, 이거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구글 검색과 제미나이 앱 전반의 기본 시스템으로 적용한다. 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큰 뉴스가 뭐냐면 메타와 파트너십 체결을 한다는 거예요. 구글이 예, 엔비디아의 AI 칩 시장 독점을 깨기 위해서 비용 절감과 공급망 다변화를 노리는 메타와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서 협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되게 큰 충격적인 얘기예요. 제가 보기 때는 전 세계 AI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인 파이투치 이거는 얘는 엔비디아 쿠다 소프트웨어 연결돼서 다른 거하고 사용을 못 해요. 그냥 거기 있어야 돼요, 얘네들은. 이게요. 근데 요번에 이 지금 구글하고 그리고 메타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구글 TPU에서도 작동하도록 만들 수 있는 이 지금 파이토치잖아요. 네. 토치 TPU 프로젝트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사용자들을 이쪽으로 가져오게끔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 도대체 지금 여기 대단하다.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보세요. 8번 뉴스는요. 아마존이 오픈 AI에 약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검토한대요. 그래. 원래 오픈 AI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원래 알고 있었던 건데 내용을 들어봤더니 안에 들어보면 또 이래요. 이번 투자는 디인포메이션의 커멘트입니다. 오픈 AI가 아마존이 자체 개발하고 있는 칩이 있었어요. 트레이늄이라고. 요걸 사용하는 것과 연계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존도 역시 고가의 엔비디아 칩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포석 그리고 구글이 TPU를 내놨잖아요. 네. 구글과의 경쟁을 위해서 아마존에도 원래 칩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트레이늄에 부각을 시키면서 이거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오픈 AI와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복잡해졌죠? 그러네요. 프로님. 아, 더 복잡해졌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예요. 구글 진영, 아마존 진영, 그리고 여기 지금 빠져 있지만 여기 지금 테슬라도 있고요. 네. 이게 있고 오픈 AI가 있는데 서로 막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은 오픈 AI 그 엔비디아 걸 다 써요. 네. 엔비디아 걸 다 쓰는데 여태까지는 이거 기반 이제 플랫폼 아예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아주 기반 구축이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들은 아마존은 자기네들이 원래 쓰는 거 이거 얘네들은 하드웨어 판매 회사가 아니잖아요. 네. 자기들이 본인들 필요한 쓰는 거죠. 전자상결에 이런 쓰는 거 클라우드라 여기 쓰는 거 있잖아요. 여기 쓰는 걸 이 비싼 걸 계속 해가지고 이걸 써야 돼? 데이터 센터에 남이 구축해 놓은데 돈을 주고서 구축을 같이 하고 거기서 내가 사용하는 사용료를 내는 회사들이잖아요. 네. 근데 자기네들이 자체 개발한 칩으로 돌려보니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거하고 비교해가지고 점차로 얘네들이 기능들이 성능들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네. 그냥 과정에 있는 거 이러다가 나중에 이 하드웨어 가격이 탁 빠져요. 확 내려갑니다. 예전에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하드웨어 가격이 내려가고요. 네. 하드웨어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뭐가 만들어지기 좋습니까? 제품과 서비스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AI 시대가 이제 되는 거겠죠. 그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우리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흐름을 보고
어느 쪽을 따라갈 것이냐 하고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낙오되는 데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데가 어디인가 어디서는 어디 쪽이 계속 갈 것인가를 보고 거기에 있는 그룹의 소위 우리 맨날 얘기하는 공급망 벨트 네. 그 안에서 거래를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가 네. 될지 모르지만 하드웨어 가격 빠지면 사실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가격도 같이 내려가야 그 된다. 같이 가겠죠. 근데 우리 충격은 우리보다 거기가 더 빨리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나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내년에 수익률이 좋고 내년 전체 시장도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우리가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들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렇게 우리가 더 늦게 네. 마지막이 더 늦게 올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런 가운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아까 잠깐 언급을 주시는 것 같던데 실적이 이거는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왔어요, 사실요. 어마어마해요. 예. 어닝 서프라이즈가 진짜 놀라운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예요. 왜냐면 매출이 뭐 129억 달러, 136달러라고 그랬는데 영업이익을 보면 예상이 53억 달러, 이 가로는 예상입니다. 네. 64억 달러가 나왔어요. 다음 분기 예상도 매출이 143억 달러 예상했는데 183억에서 191억 달러. 마진 전망도 55% 생각했는데 67에서 69%. 그래서 제가 7시 20분 기준에 한 8% 오르더라고요. 지금은 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브로드컴이 이러다가 밀리긴 했어요. 맞아요. 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이쪽이 안 좋으니까 네. 그런 상황이 좀 됐는데 이게 만약에 지켜지는 상황이 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소망할 가능성도 또 있는 거고요. 어제 우리 시장이 막판에 더 올랐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이거 마이크론 실적 발표 때문에 그랬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오후에 대만도 같이 올랐어요. 대만도 같이 올랐어요. 네. 그 영향이 상당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대하면서 어제 올랐거든요.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망스럽거나 이거 빠져 그러면 우리 영향을 그대로 받겠죠. 근데 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는 부분들을 우리 시장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저는 어제 오라클이 5% 빠지고 뭐 자금 지원 철회했고 이런 것들은 이거 뭐랄까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 이상 계속 이게 뭐랄까요 파이낸싱 하는데 조건들이 좋지 않아서 다른 데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걸요. 근데 이 부분은 그렇게 지원을 하겠죠. 결국은 제가 약간 주제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거 트럼프 정부 나설 거라고 생각이 또 들어요. 내 생각에는. 그런데 어제 좀 놀라웠던 건 뭐냐면 GE 버노바가 최근에 2주 동안 올린 걸 하루 만에 싹 빼버렸어요. 10% 빠져버렸습니다. 어디가요? GE 버노바. G 번호바. 전 세계 가장 큰 GE요, GE. 전 세계 예. 가장 큰 송배전하고 전력 에너지 기업이잖아요. 가스터빈도 하고. 예, 터빈도 하고 이게 그냥 확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이거 뭐랄까 이제 진짜 충격적으로 이제 뭐 이런 애를 안 빠지고 올랐었어요 그 동안에도. 네. 얘네 데이터 센터 빠질 때도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게 쭉 빠지면서 지금은 정말 점점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다라는 측의 한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 주에 내내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시황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이번 주 선물은 동시만기예요. 네. 이번 선물에서 동시만기에서 아마 상당 부분 차익 실현과 저가 매수와 또는 매도로 공격하면서 지금 오라클은 공매도 어마어마하거든요. 매도로 공격하면서 이익을 내려고 하는 수급이 이번 주에 굉장히 거세구나. 네. 그런 수급들이 이번 주에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의 시황에 대해서 먼저 우리 얘기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S&P 500 기준으로 제가 아침에 계산해 봤습니다. 지난 11월 21일 날 저점 찍고 반등한 거였어요. 지금 현재 지수 대비 약 3% 아래에 있고요. 나스닥은 21,898포인트였어요. 11월 21일 날. 지금 지수 대비 약 3.5% 아래에 있거든요. 근데 일부 종목들을 보면 지난 11월 21일 저점을 하향하면서 빠진 종목들이 많아요. 네. 그 종목들은 대부분 다 저 데이터 센터 쪽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 나머지 애들은 그 위에 있거나 네. 지금 우리 많이 빠졌다고 했지만 오늘 오른 거 빼고도요.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샌디스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한참 위에 있어요, 다. 그 다른 섹터의 종목들도 다 위에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3%더 빠지면 그거 깨고 내려가면 무슨 걱정을 하냐면 뭐 이런 것도 싫어하시는 분도 있지만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져요, 일봉상. 그럼 아마 거기에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 걱정을 한편으로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번 주에 더 이렇게 약하고 종목별로 막 급락하는 현상은 특히 일부 종목에 더 급락하는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이거 선물없는 동시만기에 얘들 쇼포 신청하는 애들 품매수하는 쪽에 흐름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구나. 그래서 이거 아마 그 이익 실현을 할 거라고 동시만기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번 주 이 변동성에 뭐 개별적으로 대응은 해야 되지만 전체 흐름은 지난 저점도 아직 안 깼잖아요. 그래서 이거 동시만기 끝나고 우리 시장을 얘기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네. 우리 선물에서 동시만기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수급 들어오는 게 진짜다. 네. 라고 생각을 하듯이 미국도 똑같이 다음 주에 들어오는 수급이 연말 연초에 진짜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시황을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너무 길게 하네요. 지금 미국 어제 우리 시장은 되게 좋았죠. 코스닥이 근데 그 와중에 코스닥은 빠졌는데 코스닥은 어제 우리도 도둑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제 삼성전자가 장중 5% 이상 떴었어요. 종가도 5% 가까이 떴습니다. SK하이닉스 4% 떴고 저는 이것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보면서 오후에 확 떴거든요. 오후에. 오전에나 2% 정도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요 영향이 상당히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반도체 섹터에 다른 게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지수는 코스피를 1.4%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들이 딱 오르면서 그 사이에 얘들 조정 보일 때 가장 오른 게 로봇, 바이오 엄청 올랐잖아요. 뭐 종목별로 10%, 15% 빠진 게 막 또 수두룩하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 상당 부분 이쪽은 제가 2주 동안 계속 말씀드렸듯이 야 이거 단기거래가 상당 부분 있었구나 여기에는. 네. 단기거래 수익률 제고를 하는 단기거래가 상당히 있어서 다른 쪽이 지수가 올라오면서 거기다 또 같이 또 매도해버리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다시 지수가 또 머뭇거리고 박스권으로 가면은 또 테마가 막 움직일 거고 지수가 움직일 때는 또 반도체가 다시 끌어올리면서 움직일 거고 네. 이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사이에 또 우리 시장은 지금 원화 약세가 어제 완전 고점을 장중에 돌파했어요. 이런 부분들의 걱정 부분도 좀 있는데 이 흐름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은 등락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가운데 만약에 지수를 위쪽으로 보는 사람들은 여전히 반도체 쪽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지수 자체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다면 그냥 이슈에 따라서 모멘텀 투자를 하는 그 방법이 연말까지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지금 쭉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저 제일 듣기 싫은 게 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제일 듣기 싫어하거든요. 네. 그렇지는 않죠. 네. 아, 그럼요. 그렇지는 네. 않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아, 그 변동성은 좀 종목별로는 커질 네. 가능성이 좀 높아진 예. 것 같네요. 아니 미국이 지금 그렇고 있고요. 우리도 지난주에 그랬고 네.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다른 연말도 사실 이 스케줄은 같았을 거잖아요. 그 북클로징 그다음에 선물 옵션 동시만기 스케줄은 똑같았을 텐데 네. 연말은 대체로 비슷한. 대체로 그렇습니다. 대체로 비슷합니다. 대체로 이렇게. 음. 그래서 센 종목은 개별 종목이 막 센 게 되게 나오고 네. 종목 장세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네. 항상 잊고 사니까. 예. 네. 그러면 시장에 영향을 줄 또 몇몇 예. 뉴스들 좀 짚어보죠. 1번 미국 대법원의 관세 판결 임박에서 뭐 빠르면 12월 내 늦으면 뭐 6개월 이내니까 내년 상반기 이내 뭐 1분기 이내에 나온다. 요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제 시간이 없어지고 그냥 여러분들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방송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얘기해야 되나? 괜찮습니다. 네. 예. 왜냐면 지금 오늘 당장 여러분들한테 이게 중요한 게 아닐 것 같아서 네. 오늘 중요한 걸 먼저 읽어드리려고 그렇죠, 지혜 그렇죠. 내용들이요. 네.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 뉴스는 미국의 전력비 엄청 지금 올라가고 있죠. 당연히 그렇겠죠. 네. 이게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가계하고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이 확대되면 이거 물가와 연관이 네. 있어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물가 걱정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엄청나게 올해 초부터 하다가 요즘에 행정명령 얘기 별로 없는데 지금도 여전히 행정명령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산업체들한테 너희들은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금 하지 말고 얘네 생산 라인 확대해 갖고 이거 생산을 더 많이 해야 돼라고 행정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행정명령. 네,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이게 있고요. 행정명령 깜인가? 그 기업들 그러다 망하면 뭐 자기네가 책임져 줄 것도 아니잖아요. 트럼프 못하는 게 어딨어요. 딴 나라에 대고 돈 내놔도 하는데 사실 예전에 그런 생각 했거든요. 관세 얘기 나올 때 뭐 재정 압박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 얘기 막 나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것만 때문에 관세가 아니고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관세를 한 거지만 전 세계가 푼푼히 돈을 모아서 그냥 트럼프한테 주면은 안 하잖아요. 이런 생각. 그런 거죠. 뭐. 예.
그리고 홍콩하고 대만의 통신 미디어에서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9년 동안에 한한령이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신호를 1월에 중국에서 K-팝 콘서트가 열리냐 안 열리냐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이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영국하고 FTA 협상 타결이 됐죠. 그래요? 예. FTA 협상 타결이 됐습니다. 몰랐네. 예. 그 다른 뉴스가 하도 많았고 요즘에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타이핑하고 이러면서 요즘에는 미디어 기자분들이나 미디어분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정치 쪽은 정치에 어마어마하게 쏟아지지. 아. 이 또 우리 경제하는 경제들 어마어마하게 쏟아지지.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잘 묻히는 거죠. 근데 이제 국산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이 이제 무관세로 영국에 진출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형 수출 전체 3분의 1이 자동차입니다. 대형 네. 수출이. 그래서 의미를 좀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6번 영국에서 아마 그 골뱅이 수입이 많을 겁니다. 그래요? 몰랐네. 우리나라 수입 중 상당수가 수입 때는 골뱅이 상당수가 영국 거래요. 아, 그래요? 예, 영국에서는 골뱅이 안 먹잖아.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 잡히면 무조건 우리나라로 보낸다고. 네. 6번은 무관세로 설명을 좀 들어오겠네. 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시간이 어떻게 모르겠네요. 네. 어제 아까 저기 설명 총장님 좀- 잠깐 예, 주셨죠. 뉴스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이창용 총재께서 환해지 방법이 너무 투명해서 시장이 왜곡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구조로 환율이 한 방향으로 쏠리는 요인이 될 수 있어 환해지 전략을 덜 투명하고 전략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를 바꿔볼 수 있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외환시장 개입해가지고 환해지 개입을 해가지고 우리 1,478원 어제 1,480원 찍었습니다. 네. 1,478원 있다가 개입하면 얼마가 떨어져요? 60원. 1,467원, 65원까지 네. 떨어지잖아요. 이걸 계속해서 언제 하고 언제 이제 이게 너무 투명하게 이게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 트레이더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 엄청 벌었을 거예요. 엄청 벌었을 거예요. 왜요? 저녁에 돼가지고 1,480원, 1,479원 가 이쯤에 가. 때, 그러면 네. 또 내려줄 거야. 네. 그럼 거기다 매도 때리고 네. 또 내려주면은 청산하고 그렇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증권회사에 여기 있는 사람으로서 이 증권회사의 주변에 얼마나 이 빠르고 뭐라고 할까 스마트한 자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이거 환시장은 또 레버리지가 막 10배, 100배도 갑니다. 10배씩만 해도 제가 계산까지 해봤어요. 그러면 하루에 먹을 게 0.7% 10배면 7%씩 먹어. 열을 하면 70%야. 이게 알고리즘 매매가 없었을 것 같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말씀은 필요한 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설명을 잠깐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걸로. 그렇게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7번, 8번 중요해서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내년 스마트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맨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좀 감소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반도체 자체가 부족하고 메모리 가격이 급등된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원가는 저가형은 25%, 중가형은 15%, 고가형은 10% 상승 전망합니다. 똑같은 가격이 올랐는데 왜 원가가 더 저가가 오를까요? 가격이 싸니까 전체 가격 매출 대비 비용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특히 중국 저가형 모델 타격이 가장 클 것이고 삼성과 애플의 고가 제품은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이 뉴스 외에 제가 다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간 LPDDR 공급 부족으로 중국 스마트폰 업체 특히 오포 이런 데에서 네. 삼성과 SK에 장기 계약 요청을 한다고 하고 있답니다. 보통 이 한 분기 정도로 이거를 지금 계약을 하는데 지금은 4분기, 6분기면 뭡니까? 1년과 1년 반이잖아요. 그러네요. 그 정도의 이 정도의 물량 줘라는 공급 보장 요청을 하면서 지금 계약을 요청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스마트폰만이 아니고 가전도 그렇고 내년에 좀 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걸 계속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 생각을 계속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내년 하반기요? 네. 물가가 어제 노무라 증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네. 그랬더니 정프로님 질문이셨잖아요. 내년 하반기에 우리나라도
아마 금리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네. 물가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공급 부족은 지금 엔비디아의 소켓량이 지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거든요. LPDDR이. 그래서 아마 공급 부족은 계속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웨이모가 기업 가치 1,000억 달러로 15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왜 가져왔냐면요. 1년 전 기업 가치가 450억 달러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1,000억 달러로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회사 가치가 그만큼 이게 1년 만에 2배로 더블로 좋아진 거예요. 네. 그럼 그 얘기는 이 회사에 지금 매출이 들어간다는 거고 매출이 들어간다는 게 기술 발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자율주행 기술 발전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11번은 미국 포드와 LG엔소와의 배터리 계약 취소 아까 공 기자님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2번은 일론 머스크가 자기네들 지원 대상으로요. 중장기 회사 전망 설명회를 했어요. 그걸 하면서 이렇게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네요. 대규모 데이터 센터, 전력 확장, 자금 조달 능력이 결국 AI 경쟁의 핵심 경쟁력이다. 그러면서 여기 제가 안 적어왔는데 우리는 이미 현금 확보한 게 얼마큼 있고 자금 조달이 이만큼 있고 그래서 우리의 경쟁력이 있다. 이런 설명을 한 거예요. 직원들한테요.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우주 데이터 센터를 옵티머스가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거 뭐 덤으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저는 이것보다도 결국은 AI 시대의 핵심은 전력 확장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확보하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지금 대규모 자금 지출, 자본 출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러고 가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그 왜 제가 그 설명을 드릴 때 2차 전지. 네. 2차 전지 전기차 캐즘이라고 그러면서 계속 내려갔잖아요. 다음에 캐즘이 끝나고 올라갈 때는 처음에 같이 올라갔더니 같이 못 올라간다. 뭐만 어떤 데가 올라가느냐? 그 캐즘을 지나는 동안에 살아남은 기업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무 경쟁력이 있는 데가 그렇죠, 사는 네. 거거든요. 지금 거의 그런 시기예요. 지금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면 되게 위험하게 느껴지죠. 네. 네. 느껴지죠.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 시장을 바꿀 내년에 시장을 바꿀 4가지 테마. AI 설비 투자와 에너지 병목, 장수, 바이오 헬스케어 얘기하는 겁니다. 토크나 금융, 넷컴퓨터 이런 얘기를 좀 했네요. 요거보다도 아무튼 앞에 오늘 여러분들도 걱정하고 그러실까 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비유가 뭐 마음에 안 드실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은 제가. 네. 예. 자, 일단 오늘 아침에 아마 조금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이 네. 많을 겁니다. 미국 시장 보고 나서 야 우리 시장 이거 얼마나 빠질라나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래도 마이크론이 아마 그 브레이크를 좀 잡아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약간은 좀 해보고요. 오늘 시장 이야기는 이 정도로 우리 네. 이사님과 함께하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